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오늘 대선 후보 모두 지역을 열면서 열띤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죠. 투표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보면 여전히 초박빙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요. 여야 정치 구단을 모시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번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을 모셨어요. 먼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새해가 뭐 한참 지난. 예.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우리 김성현 선생님과 인사. 예, 오랜만입니다. 구단이신 건 맞는데 저는 아니고요. 8단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보신 게 작년 1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송에서 두 분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정말 애정 있는 쓴소리 그때 많이 해주셨었는데 선거 또 가까워지면서 두 분 많이 바쁘시죠? 이재호 고문님도. 예, 뭐 좀 쓸데없는데 뭐 일 바쁘긴 하고 뭐 별로 쓸데없는 일인데 바쁘긴 하지. 이상민 의원님은. 저는 현역 의원이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저도 이제 합세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전 부산부터 부산, 예. 대구, 대전 오늘 지금 서울서 유세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예. 그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도 서울서 이렇게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경부선을 격돌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는 하행선, 상행선, 나는 하행선 뭐 이러더라고요. 추운데 그냥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첫날에 좀 추웠어요. 예, 예. 자, 오늘 유세 현장 저희가 인서트를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국민이면 어떻습니까?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세력에 계속 무너져 가는 것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 교체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예.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첫날 공직선거운동 유세 현장 소리를 들어보셨는데 또 선거는 기세 싸움 아니겠습니까? 첫날 기세 어땠는지 먼저 국민의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호 고문님. 뭐 첫날이니까 뭐 기세가 뭐 서로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하는 유세 내용도 뭐 다 비슷했습니까? 다 판에 박은 이야기, 여야가 아하.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니까. 예. 어떤 선거 때나 듣는 이야기니까 뭐. 자, 이상민 의원님. 예,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좀 힘이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이 통합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파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세간의 그 우려하는 시각 중에 하나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예.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예. 정파 다른 사람도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서 통합적으로 정파를 이끌겠다. 뭐 그래서 이재명 정부라는 것도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걸 보면 그게 만약에 실행을 하면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선거제도도 개혁을 주장을 했고요. 근데 그 통합정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가 약간 감이 잘 안 와서요. 통합정부라는 건 다른 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강요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정파와 관계없이 사람도 등용도 그렇고 예. 노선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가치나 이념이 있다면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잘 적응이 안 되고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오히려 이제 제대로 착근도 안 되고 오히려 실패로 끝난 예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에 고집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그 다짐이고 공약입니다. 네, 이재호 의원님. 유세에 들어가면요. 예. 야단 아주 단순해요.
이 정권 잘못했으니까 정권 정권 교체. 교체해야 된다. 음흠. 야단 뭐 달리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정권이 뭐 잘못했다 이야기 지적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정권 바꿔야 된다는 거고 나라가 지금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정권 바꿔갖고 나라 좀 제대로 해보자. 야당은 누가 후보가 되나 내용은 뭐 좀 이야기거리는 뭐 다를지 몰라도 패턴 빤한 거예요. 그러나 여당은 말할 거리가 많죠. 어허. 말할 거리가 뭐 변명할 것도 많지만은 마음대로 뭐 여단 이랬다 저랬다 뭐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은 뭐 하도 말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을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니까 예. 오늘도 뭐 이 박재임 어떻고 뭐 김대중 어떠냐 이런 이야기 그 옛날 같으면 감히 말하겠어요 자기야. 그런 이야기를 막 해도 네. 그거는 그만큼 선거가 이제 급하고 표가 한 표가 급하니까 그냥 좌우지간에 막 당선되고 보겠다 표 얻고 보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예. 그러니까 여단 급하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다 해도 되지만은 야단 아무리 급해도 뭐 정권 교체하자 이야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이 정권 잘못했으니까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권 교체하고 나면 어떤 정권을 만들겠다. 소위 국가 개혁이나 정치 개혁의 비전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관건인데 네. 이제 그걸 하려면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게 국민들이 듣기에 감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이제 그게 과제로 남은 거죠. 야당 유세는.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이재호 고모님이 급해 보인다고 하는데 이상민 의원님 많이 급하십니까? 아, 급하긴 급하죠. 지금 초박빙이니까 어떻게든 표를 저 이렇게 표심을 저희 지지 쪽으로 끌어당겨서 해야 되니까. 안 급하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근데 야당은 별로 이렇게 안 급해 보이더라고요. 야당 뭐 됐다고 생각하니까. 아, 좀 그래요? 됐다는 기류가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그 판단의 근거가 뭔가요? 아, 그건 뭐 그건 내인데 따질 게 아니고. 따진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나는 뭐 살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 왜, 그러니까 고문으로 보시기에 어떤 선대본부 분위기 기류가 약간은 국민의힘 좀 그런 분위기다. 사람들이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좀 됐다는 막 그런 좀 오만한 거죠. 오만한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 예. 그러니까 후보를 뒷받침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국민님 그 선대위나 국민의힘에서 예. 그러니까 후보 혼자 지금 급해서 지금 이렇게 저 아주 뭐 우리 말 뭐 애쓴다 그러면 그 예, 예. 표준말인가? 예, 애쓴다. 표준 그래요. 후보 혼자 애쓰는 거고 예. 그 주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좀 오만하고 좀 그러죠. 이번에 안철수 후보 단일화 제안한 것에 대한 네. 반응들을 보면 예. 이거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제안을 후보가 예. 윤 후보가 나서서 예. 난 안 받는다든지 뭐 그냥 하자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예.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당에서 야당에서 예, 예.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인데 네. 10% 정도를 받는 후보인데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을 존중을 해줘야죠. 설사 그 사람의 제안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존중해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뭐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이게 국민의힘이 오만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오만한 건가요? 아니면 선거 전략상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더 눌러놓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까요? 그냥 오만한 거죠. 제가 볼 때 비아냥거리는 지금 안철수 것까지. 후보를 예. 갖고 선거 전략을 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제안해놨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그 제안을 협상하기 위해서 만나자든지 예. 응? 아니면 후보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이쪽에는 후보가 이야기했으니까 이쪽도 후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후보는 뭐 가만히 있고 그냥 옆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온갖 될 소리 안 될 소리 지금 다 하고 앉았으니까 예. 그건 국민들에게 표가 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역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질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건 전략상도 절대로 옳지 않죠. 윤석열 후보는 근데 이제 일단 긍정적이다 제안은. 근데 방식에 있어서는 아쉬움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 그래, 정도 아쉬움도 있다. 아쉬움이 있는데 뭐 아쉬운 게 어떻다 뭐 아쉽단 말이 뭐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제안해서 좋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날 만납시다 하든지 만나자는 제안이라도 어? 구체적으로 해야 됐었는데. 만나갖고 예. 당신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네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예. 그 후보가 제안을 했으면 이쪽도 후보가 가타부터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라는 기류가 좀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요. 국민의힘 그게, 내부에서. 네. 이상민 요만한 의원님. 근거가 없고 그게 요만한 거. 사실은 지금 뭐 누가 봐도 초박빙이고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거든요. 예. 예.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라면 전 전격적으로 다 받습니다. 예, 저도 오늘 단일화.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 안 받는 것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예. 참 고맙기도 하고 고마우십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예. 통합정부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 또 양당의 기득권 특권을 어떻게든 협파하겠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뭐 이런 등등을 하면 안철수 후보와 주장하는 공약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치 체제를 혁파한다든가 또는 과학기술 강국을 한다든가 연금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제안을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우상호 의원 저 인터뷰 들어보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는 지금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안철수 포기하신 것 이재명 간의 같더라고요. 단일화를. 예. 그럼 뭐 우상호 본부장만 포기하고 나머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상민 의원님은 여전히 열려 있다. 열려 있어야 아니,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국민의힘도 그 옆에 사람들이 뭐 그 공회 철사거리고 그랬었는데 윤석열 후보 생각은 뭐 어떨는지 모르죠. 본인의 생각.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박비인데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니까 5% 내로 왔다 갔다 하거나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5% 이상 올라가거나 예. 하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안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가 5% 내외 그렇지. 있고, 내로 왔다 갔다 하거나 있고 안철수 5% 후보가 이상이 5% 나오는 이상 상황이라면 나오면 예. 단일화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필패다. 정권 교체는 어렵다. 그냥 안 한다고 봐야죠. 아니 더구나 그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방식이 예.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때 썼던 했던 서울시장 때 했던 그 방식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세훈 후보가 이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자가당착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이랬다 저랬다 유불리도 판단을 못하고 예. 또 처음과 끝이 일관되지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건 단일화 빨리 하라고 설득하시는 거 아니 같은데. 그래서 뭐 안 하는 게 고맙다는 생각이 근데 우상호 하긴 의원은 하겠죠. 결국 우상호 의원은 그래도 이제 이 한다고 방식이 보십니까? 결국 방식이 예.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인 건 맞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역선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떤 100%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그건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어느 예. 정도 그게 뭐 수만 명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1,000명, 2,000명 정도 뭐 몇 회에 하거나 뭐 여론조사 뭐 서너 군데 나누어 갖고 네. 한 2,000명에서 1,000명 하잖아요. 예. 그럼 별로 역선택 기회될 여지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역선택 문제가 있을 거라는 문제제기를 쭉 해오셨는데 그때도 그럼 별 큰일이 아닌 그건 것으로 뭐 그렇게 봤다. 하는 소리지. 네. 근데 사실 근데 경선 과정에서는 그 역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까? 야다에 하는 소리지. 그래요? 경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이 물을 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안철수와 이재명, 윤석열과 이재명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럼 안철수와 이재명과 윤석열과 이재명 물을 텐데 안철수와 이재명 물으면 이재명 지지한 사람 다 이재명 찍어야지. 역선택해갖고 이재명 안 찍고 안철수 지지하나요? 역선택을 뭐 어느 정도 역선택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선택이 대세를 좌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 경험상.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결국은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뭐죠? 전공 교체를 뭐 하니까. 아니 근데 그 정작 그 저 후보하고 대표는 뭐 단일화 굳이 안 해도 정권 교체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인데 지금 바닥의 흐름은 네. 뭐 지지도가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건 뭐 떠나서 예. 일반적으로 흐름은 음. 이번엔 좀 바꿔야 돼. 정권 교체 해야 된다는 게 흐름이에요. 그건 예. 민심이. 민심이 네. 민심의 흐름이 근데 제가 만난 민심의 흐름하고 좀 다르죠. 아마 이 의원님이 만난 흐름하고는 내가 만난 흐름 좀 다를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 시간 물리학적으로 이상한 것 같아요. 같은 곳을 다녀도 다 민심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자,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 만난 민심의 흐름은 어떤 거였나요? 정권 교체 이쪽 흐름이었고 이쪽 민심은 어떤 아니 그러니까 거였습니까? 최근에 뭐 윤석열 각각 사실은 뭐 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예. 강점 약점이 다 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언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적폐 적폐 수사 수사 관련. 문제건이며 그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들이 우려가 뭐냐면 저 평생 남의 죄 추궁하고 수사하고 하던 사람이 예. 그 검찰총장까지 해서 대통령까지 되면 검찰 공화국으로서 막 낱낱이 그냥 다 파헤치고 갈등과 대립이 증폭될 것이다. 분열이 이 우려거든요. 예. 그럼 그거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폐 수사라는 건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됐고 예. 또 뭐 언론사에 대해서도 뭐 파산시킬 수 있다. 파산이라는 건 사형선고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더구나 언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사 그런 것이 어떤 경우에 극한적인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함부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얘기죠.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사실은 희화적이지만 기차 안에서 그냥 발을 그냥 구두까지 신고 딱 올려놓는 포즈가 예.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 뭐 저 그런 이재호 대표님 나오셨는데 좀 죄송한데 아니 뭐 그 말씀 예. 다 맞는데 아, 맞습니까? 다 맞는데 그 지적이 우리 이 의원님 지적하신 게 다 맞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정권 교체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도 정권 교체는 해야 된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후보들이 안 후보나 윤 후보가 알고 있을 거니까 예. 결국에 가서는 단일화 안 하고는 못 베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일부 철없는 의원들이나 뭐 그런 오만한 의원들이 뭐 그냥 가도 이긴다는 안 해도 된다는 동 자꾸 안 후보 욕해 자꾸 그러는데 예. 그건 뭐 쓸데없는 저는 사람들 이야기고. 제가 안철수 후보로 대입시켜서 안철수 후보라면 예.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손잡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끊임없이 통합정부 또 뭐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혁, 네. 양당의 기득권, 특권 혁파 또는 뭐 과학기술 입국, 뭐 국민연금 개혁 뭐 이런 주장을 계속 그건 해오고 있거든요. 주장 그런데 그래 되면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정권 교체는 안 되잖아요. 저희도 이제 정치 교체를 한다는 얘기니까요. 글쎄 뭐, 정치 교체는 일단 정권 교체가 돼야 무슨 정치 교체를 하든지 하지.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아니고 예.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라는 것도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 그것도 또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면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뭐 문재인 정부 2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결국은 뭐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는 정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예. 어쨌든 그 5년도 안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실마리를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 막 이런 이야기니까 그 자체는 뭐 여론조사에도 50% 이상 나오지만은 민주당이 그건 인정하고 정말로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좋다. 우리 밟고 지나가라. 당신네들 우리 정권 개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뭐 화끈하게 도와주면 또 몰라도 지금 청와대는 자기네들 밟고 지나갈까봐 전전긍긍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단일화 협상이라는 게가 굉장히 지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도 그냥 툭 던져놓고 뭐 공은 그쪽으로 넘겼다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고 이쪽에서는 뭐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발언까지 하면서 국민의힘 감정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국민의힘 지금? 같은 예, 경우에 예. 그럴 때 사실은 이 그 단일화 협상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누가 있을까라고 해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그냥 후보가 나서서 하면 좋은데 네. 지금 후보가 바빠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재호 고문님이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 어떤 그림이 될까요? 그 두 양 후보가 만나서 결단하는 뭐 이런 방식이 지금은 될까요? 뭐 그렇게 그 수밖에 없잖아요. 어허. 근데 자기네들은 뭐 물 밑에서 뭐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 뭐 물 밑에서 하는 거야 뭐 물 위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뭐 그렇게 던져놨으니까 서로 간에 뭐가 자기네들 안철수 후보가 신뢰하는 사람이나 윤석열 후보가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나서갖고 지금 뭔가 조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상민이요? 단일화든 연합정부든 하려면 예. 그 기반에 같이 지향하는 뭐 지향성이라든가 또는 정책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공통분모를 그렇습니다. 기반 그렇죠. 공사를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예. 되는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사실 그게 거의 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정권 교체하자는 그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게 예. 공통분모로서 경고할까.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계속 주장하는 그 부분 선거제도 개혁까지 예. 또 개헌까지 주장해 이르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민 의원님 말씀을 막 계속 반복해서 하시니까 하나를 좀 여쭤보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가 실패했을 경우에 그 뒤에 연합 뭐 말씀하신 통합정부 구성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2차적인 것이 아니고요. 선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안철수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어떡할까 뭐 근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마치고 나서 윤석열 후보 측에 일방적으로 던진 상태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존심 문제 때문이라도 2차적이 될 수 없고 선택적이다. 이거는 지금 저 안철수 후보하고 예. 이재명 후보하고 그 단일화는 시간적으로 이미 그것도 어렵게 됐고 네. 왜냐 그러면 여야 간에 그 단일화를 하려면 안철수 후보도 명분이 오랫동안 축적이 했어야 되는 거고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이야기도 좀 오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윤석열하고 안 되니까 이재명 하겠다 이런 안철수가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는 못하고 예. 그건 상식에 합하지도 않고 고모님 그 제가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후배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단일화하지 않고 그냥 완주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사이에서 당선이 되면 그 뒤에 안철수 후보와 뭐 대정치 세력과 통합 정부를 구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아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통합정부를 하겠다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내각에도 포진하고 하겠다. 이거는 만약에 여당이 당선되었을 때 통합정부를 구성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가능하지만은 예. 지금 후보를 내가 안철수와 이재명을 단일화해갖고 선거하겠다. 이건 어렵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한판 썰전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한판 승부 한판 썰전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들으신 김에 오늘 양당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TV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선거 광고, 양당 후보의 광고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이재명은 말이 많아서 공격적이라서 어렵게 커서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의 상처 대부분은 약자 편에서 싸우느라 생긴 것이라고. 큰 미움이 있다 해도 더 큰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너무나 힘든 코로나 위기 극복.
너무나 어려운 경제 위기 해결. 누가 더 잘해낼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세상에 혼자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믿음과 응원으로 우리 모두는 성장합니다. 윤석열은 국민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국민이 계셨기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으로 오만한 정권과 기득권에 싸울 수 있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국민이 키워주셨기에 내일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낮은 자세로 따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2번 윤석열. 예, 저희가 양당의 광고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지하게 저희가 아니 안 받고 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안 받고 틀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양당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이재호 상임고문님부터. 저 오늘 나오는 광고만 보면 예, 저는 국민의힘이 점수를 좀 더 따게 생겼어요. 아 국민의힘이 더 잘 만들었다. 예, 잘 만들죠. 정서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광고를 하려면 지금 솔직하게 지금 뭐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싫어했다 이야기를 나열하는데 네네.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이상민 의원 쪽에 있는 사람들 말고 국민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 주의 핵심은 뭐냐? 예,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말을 잘 바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이 말 해도. 그 본인이 정말 광고를 하려면 그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래야지 뭐 그러지 않고 딴 이야기 자꾸 한 거 그거는 국민들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예. 국민 여러분들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 압니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자주 바꾸고 그런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든지 뭐 그 이야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저 사람 솔직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야기 안 하고 딴 이야기 해봐도 소용이 없고. 예. 그냥 첫 회니까 첫 회 광고는 좀 정서적으로 좀 다가가는 게 좋으니까. 예. 그 광고 화면도 그러고. 네. 저 둘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 후보의 광고가 승이다라고 네. 평가해 주셨고, 자 이어서 저는 이상민 의원님 정반대인데요. 정반대입니까? 어쨌든 이재명 우리끼리 뭐 정반대 할 거 없지. 아니 저는 이재호 대표님께서 이재명 후보하고 같은 경주이씨 형제간 아닙니까? 좀 도와주셔야죠. 예. 근데 어떻게 하여튼 보셨습니까? 제가 예. 이게 볼 때는 이재명 후보 물론 윤석열 후보 그 캠프도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도 잘 공을 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성적으로 이제 접근을 둘 다 한 것 같고. 예. 예. 그 화면이 어두워요. 저도 저렇게 하면 대선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의원님. 나오십시오.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진 작가님이랑 김 소장님도 감상평 드릴게요. 진 작가님도.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거는 좀 평범한 그 이미지 광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보보다는 국민들 얼굴이 좀 많이 나왔다. 예, 국민들 예. 얼굴 많이 비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타겟층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일반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던진 것 같고,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들의 비토층의 감정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다 좋은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변명성. 뭐가 많은 게 아니라 이거 사실 유시민 씨가 했던 그 변명인데 그게 사실 또 국민들 염정을 지른 발언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거보다는 좀 더 더 진솔했어야 진정성 됐다. 있게 어.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미학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네? 두 미학적으로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거보다 미학적으로는 사실 이재명 후보께 저는 좀 미학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영상이 더 왜냐하면 나왔다. 흑백으로 처리한 거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 음. 근데 다만 이제 딱 들었을 메시지 때 좀 내용. 어둡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김상희 소장님. 이재명 후보 공약에
예, 이제 광고가 약간 40, 50대 남성층이 봐서 좋아할 것 같은 인상이었던 점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부동층은 제가 생각에 20, 30대 여성층을 중심으로 더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서요. 음흠. 광고가 조금 더 타겟을 정교하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제 그냥 나름의 감상평을 드리겠습니다. 김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본인이 보기에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보기에 좋은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저조라고 할 광고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 발언, 이제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호 상임고님 그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거야 윤석열 후보의 정고의 적폐청사이잖아요. 예, 2년 동안 내내 검찰 총장하면서 적폐청사만 했으니까 예. 그야 뭐 정고이니까. 그걸 또 하는 건가요, 그럼? 정고이니까 자연적으로 그야 뭐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그걸 갖고 뭐 말하는 것이 뭐 합당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대통령 대응이 나는 잘못됐다고 그걸 키웠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 네.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하면 그렇습니다. 뭐 어떤 정권이든 뭐 어떤 권력이든 적폐가 있으면 청산해야죠.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면 될 거를. 예. 그걸 마치 무슨 자기 감옥 잡아가는 것처럼 그냥 난리를 쳐버리니까 어허. 그게 부각이 된 거죠. 근데 그걸 어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뭐 그래 뭐 잘못했으면 뭐 그 새로운 정권이 뭐 지난 정권이 잘못했으면 그야 뭐 수사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으면 대인다운 데다가 대통령다운 데다가 국민들도 뭐 그렇지 않아 넘어갈 텐데 그걸 민주당에서 발칵하고 청와대에서 발칵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뭐가 있는 것 뭐 같이 느낌. 있는 것 같고 뭐 그냥 그만두면 금방 감옥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겨버리잖아요. 예. 그게 패착인 거고 물론 대통령 후보가 기획 수사를 한다든지 표적 수사를 한다든지 그런 그야말로 보복성 수사는 하면 안 되죠. 예. 나 발언도 그냥 일반적으로 뭐 적폐가 있으면 청산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대통령 후보라면 그렇게 하기보다 조금 더 톤을 낮추어서 뭐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거죠. 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다들 알아듣는 건데 예. 자기가 언제 적폐청사에 뭐 몸에 배 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도 뭐 그때 그냥 서슴없이 그 말을 썼는데 그리고 이 정권은 사실 뭐 적폐 청산해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정책 1위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위반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처벌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상대를 적폐로 규정해 놓고 찾아내겠다 이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썼던 말인데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민주당 분들이 좀 약간 겁이 났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상민 의원님. 아니 그거는 예. 민주당 문재인 정권 자체가 적폐 정권이니까 이 사람들 한 개 적폐밖에 더 있나요? 뭐 네. 5년 내내 한 개 다 적폐지. 안 돼.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당선이 되시면 적폐청산을 본격적으로 시원하게 하시겠네요. 적폐청사가 아니라 이미 없는 걸 찾아내지 않아도 법에 걸려 있는 것만 공정하게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니 뭐 아니겠어요? 윤 후보님 본인도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검찰까지 적폐로 이미 규정을 해놓으신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후보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뭔가를 뒤집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엄청 그렇죠. 예. 그 화끈한 수사를 갖다 하는 것,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 정도까지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 정치 문화에서 이제 적폐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들리냐면은 딱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놓고 넌 죄가 있을 거야 단정해놓고 뒤지다가 안 나오면은 뭐랄까 옛날에 별건 수사라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안 하겠다라고 자, 선언하는 이상민 게 좀-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정권이 전공이지. 자, 민주당 예. 정권 적폐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윤석열 후보가 평생 특수부검사 남죄 파헤쳐서 추궁하고 거기에도 오류가 있겠죠. 또 본인도 사실은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자기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또 말끔하게 뭐 처리도 못한 상황에서 처지에서 뭐 적폐 운운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하는 국민들 입장이나 반대 정파에서는 반감을 갖는 건 틀림없죠. 앞으로 국가 운영은 조금 더
국민 역량을 총결집시킬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데 자꾸 지난 일 가지고 뭐 이렇다 저랬다 하면 끝없이 과거 퇴행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극단적인 대립만 남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그 발언은 언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런 마음씨를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네. 다시는 이 나라에 적폐청산 같은 그런 용어로 지난 전 정권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하거나 또 기획하거나 뭐 표적하는 거는 그는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자기가 적폐청산을 했는데 자기가 후보가 되어서 그 말을 다시 쓰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뭐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온갖 군사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좀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혀 그에 대한 인간적이라면 사실은 정치 보복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응징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런 거 일절 안 했거든요. 거기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용어를 뭐 본인이 그렇게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드러나 있는 부패나 비리나 부정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말 안 해도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잘못된 걸 그냥 묻고 가겠어요. 나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굳이 후보가 말을 안 해도 그거는 그러니까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이 합니다. 그럼 야단 그런 거잖아요. 야단 원래 그런 거니까.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같은 검찰총장을 임명하겠다. 그 말의 의미는 지난 정권뿐 아니라 현 정권에도 칼을 대는 그런 검찰총장을 임명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김호수 같은 검찰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임명권자가 제시하는 후보에 대해서 예. 그 적합 여부를 근데 이제 따져야 후보가 되겠죠. 둘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쪽 정권 저쪽 정권 상관없이 칼을 내는 후보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정권과 좀 소통할 줄 아는 이른바 그런 검찰총장이다라고 한다면 근데 검찰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예. 검찰권이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마구잡이 휘둘르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잉 금지. 말하자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것도 가장 최소한도의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된다는 헌법상의 비례 원칙을 다 법배운 분들이니까 그거에 유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사법개혁안을 내놨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공수처법의 독소장 폐지하겠다. 이제 검찰권을 좀 강화하고 독립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인데 이 공약은 아니 근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은 내세우는 건 뭐 검찰권의 독립성, 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뭐 그거는 뭐 그럴 듯한데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저기 통제로부터 다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검찰도 역사적인 우리 경험치에 따르면 네. 온갖 오류가 있었고 오남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의 하나인 검찰에 대해서 통제하고 재조정을 하라라는 게 준엄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그를 문재인 정부가 실행을 했는데 다 완수하지 못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내건 공약을 보면 뭐 독립성, 무슨 자율성 이런 건 좋은데 근데 통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권의 행사도 사람이 하는 행사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남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견제나 통제는 없는 겁니다. 예. 예. 자, 이재호 상임위원님. 분명한 건 이런 걸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네.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를 한 것 아닙니까? 현재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의
그 폐단이나 여러 가지 잘못으로부터 정권이 교체된 건데 네. 본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다시 자기가 지적했던 문재인 정권의 폐단과 똑같이 네. 공정하지 못하거나 상식에 어긋나거나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그런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하면 그건 국민들이 가만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옳지 않죠. 그건 역사를 퇴행시키는 거니까 그런 단순히 명패를 대통령 문재인에서 대통령 윤석열 명패만 바꾼 뿐이지 하는 거는 전 정권이나 똑같이 되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고 정권도 교체하지만 뭔가 좀 이 정권보다 더 나은 좀 발전된 정치를 해달라. 이것을 바라는 건데 정권만 바꿨는데 하는 짓은 똑같으면 그거는 옳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 그 지점에서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됐던 당시엔 사실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들,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검찰 인사에서 공안부장하고 형사부장까지를 전부 다 특수부 출신의 검사장들을 다 채워 넣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안은 공안 라인이 있고 형사는 형사 라인이 있는 건데 거기에 전부 다 자기 측근들을 심어서 대검도 다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들로 다 채웠던 그 장면을 바라봤던 국민들의 우려가 저분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또 저런 식으로 가까운 분들 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걱정도 있는데 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그 당시의 분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적폐청산에 총대를 맨 것 아닙니까? 전 정권의 대통령 둘만 잡아간 게 아니라 거의 전 정권의 인사 1000여 명을 수사를 해고 200여 명 구속시켰잖아요. 그걸 높이 사서 문 정권이 윤석열을 지지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걸 또 그것 때문에 저렇게 전 정권에 대한 부정과 부패를 수사하는 저 눈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달라. 이것이 국민들 요구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반복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 얘기 좀 많이 해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배우자 이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양당 대선 후보의 그 배우자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두 후보의 배우자들이 나오게 될까요? 이재호 상임고문님부터. 그 두 배우자가요. 예.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골치 아픈 양김씨인데 예. 내가 볼 때는 예. 뭐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이요. 뭐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예. 둘 다. 네.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얼굴 내밀고 선거운동하러 다니면 예. 국민들이 야, 당신이나 잘해라. 야,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두 분에게 다 공이 그런 말이 나올 수 똑같이 뭐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예. 내가 볼 땐 다 똑같이 양김씨가 똑같이. 예.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려면 예. 이번 선거운동은 그냥 안 나타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분 다 나오지 말아야 도와주는 됩니다. 거다. 두 분 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더 도와주려면 예. 대통령 되고 나면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하는 게 도와주는 거고. 그렇군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요, 내가 보니까. 예. 김건희 씨가 오늘 이제 그 한 언론사를 통해 모습 드러냈죠. 극동방송 이사장인 그 김정한 목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아직 자숙 중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뭐랄까 무속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될까요? 그런다고 해서 뭐 무속 논란에 피해지는 건 아니고 예. 그분이 뭐 언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를 뭐 좀 영향력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니까 뭐 그래 만난 거겠지. 근데 예. 말하는 걸 보면 뭐 문화예술계 쪽에 예. 뭐 하려고 이렇게 선거운동 도와주는 거를 하려고 뭐 하고 있다. 그래요?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문화예술계에 무슨 영향력이 있나? 예. 나름대로 뭐 굵직한 전시를 몇 개 하긴 했더라고요. 전시회 한가 하고 문화예술계 전시회 몇 번 하면 나 문화예술. 예,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요. 김정한 이사장.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그 배우자들의 그 국민적 시선이 매우 곱지 않기 때문에 네.
자중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자중을 해야 배우자 되고. 김혜경 씨도 굉장히 논란이 많죠. 법인카드 유용 논란.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황제 갑질, 불법 갑질이라고 말하는 그 과잉 의전 논란도 있는데 그 김혜경 씨도 역시 같은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잘못 골치 아프다니까요. 뭐 거기에 뭐 구구절절한 얘기를 해봤자 예. 할수록 더 저는 그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호 상임고문님도 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전 뭐 전체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군요. 말 안 알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이상민 의원님이 이제 그 최근에 또 이제 지난 주말에 뉴스했던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다리를 뻗었던 그 사진 논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고문님은 그 논란을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지적은 뭐 할 수 있는데 예. 뭐 그 본인 좀 신중하지 못한 거지. 음.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해명이 예. 그 측근들이 네네. 그 해명하는 게 나는 그게 좀 잘못됐다. 뭐 어허. 다리에 뭐 경련. 경련이 일어나서 네네. 뻗었다 그러는데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면 뻗으면 안 되지. 일어서서 뛰든지 아니면 경련이 나면 다리를 이렇게 나란히 하든지 해야지.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 다리를 꼬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준석 되나요? 대표가 해명했던 내용인데 네, 근데 그 그건- 해명이 예. 그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후보는 애쓰는데 네. 주변의 사람들이 졸랑대면서 다 망친다니까. 아니 그 해명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확인을 해봤더니 사진을 찍으신 분도 언론인이었고 올리신 분도 언론인이었더라고요. 이 필터링이 안 된다는 문제도 참 많이 좀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어쨌든 감이 없는 거지. 그리고 감이. 예. 본인도 감 없고 해명하는 사람도 그렇게 엉터리로 해명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부득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앉을 수 있는 예. 그 의자 좌석에 예. 발을 올린다는 건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 올려서 신발 벗고 올리지. 예, 그렇게 하고 그것도 주위에 아니 눈치 근데 보고 신발 벗으면 발냄새 그 양말 네. 냄새가 나가지고 근데 뭐 또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그쪽 또 뭐 흡연 뭐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식당에서 또 담배 흡연 피우는 장면 사진이 했더니 나왔거든요. 뭐 그 그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법으로 금지된 그것도 건 더 아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둘 다 똑같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너무나 뭐랄까 사실 별건 아니에요. 매너, 에티켓의 문제잖아요. 그냥 가볍게 꼬집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엄청난 정치적 중요성을 그러니까. 가진 것처럼 언어의 인플레이션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좀 막 조잡하고 알겠습니다. 유치하다는 생각이 이제 마무리할 들거든요. 시간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22일 남은 선거, 이제 남은 대선 기간 각 당의 후보들에게 조언을 1분씩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상임고문님부터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조언을 하신다면. 윤 후보님은 남은 기간 동안에 예, 비전을 비전. 국가 비전 음. 정권이 교체가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가 문재인 정권이 만든 나라와 어떻게 다르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제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남은 기간 동안에. 비전을 보여줘라. 예. 예. 자, 이상민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통합정부는 조금 더 아주 그 비전으로서 지향점으로서 매우 좋은 지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담는 노력을 국민들한테 담아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하듯이 평정심을 잃지 말고 여론조사에 그야말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아주 꿋꿋하게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예. 라고 이제 두 분께서 각 후보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판 썰전 오늘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재난 문자 안내입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계량기 동파 유의하시고요. 수도꼭지는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전기제품 사용 시에도 화재 발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무리하죠. 진 작가님. 예, 두 후보 어떤 나라를 만들지 그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뭐 누가 되든 뭐 그 비전이 실현될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최소한 뭘 하려다가 실패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권자가? 남은 기간 비전 제시해달라. 자, 김 소장님. 예, 비전 말씀하시니까 아까 전 이재호 후보 그 고문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혹시 윤석열 후보의 비전이 적폐청산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예. 어쨌든 좀 17일 토론이 한 번 또 무산이 됐는데 이 선거 기간 동안 주요 후보들의 토론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또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다. CBS에서
네, 동감입니다. 자, 박재홍이었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